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연인 등 다양한 형태로 얽히고 설키며 사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수백 년 전 한 철학자가 던진 근본적인 질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본성 속에서 현명하게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고 번잡한 일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께,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로 지쳐있는 분들께 명쾌하고 실질적인 해답과 위로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 속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과 성격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혹은 내가 노력하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지나친 기대는 결국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뿐이며 관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깊이 정해져 있으며 아무리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후천적인 경험이나 교육만으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줄기와 가지를 지탱하듯이 인간의 성격 또한 뿌리 깊게 박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강요하거나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인간을 대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로운 자세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계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을 꿰뚫어보고 그에 맞춰 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성격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항상 의심의 여지를 두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쉽게 믿음을 주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의심을 거두고 온전히 믿음을 주고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성격과 본성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불필요한 상처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견고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심을 때 각 씨앗의 특성에 맞춰 토양과 물을 조절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기대나 지나친 간섭을 피하는 것이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지혜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바를 강요하거나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간섭하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인간은 각자의 고유한 세계와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와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넓고 광활한 우주에서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행성들처럼 우리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되 상대방의 고유한 공간과 선택을 침범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지와 개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불필요한 동요나 집착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평화로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거나 고통받기보다는 그들의 본성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 관계의 방식과 태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 고유한 존재이며 우리는 그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평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중요한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타인의 불완전함도 더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쾌락 위주의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보다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을 고통으로 보았으며 행복은 적극적인 쾌락 추구가 아닌 고통의 최소화, 즉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고 얻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어 가벼워진 여행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짐이 적을수록 여행은 더욱 자유롭고 편안해지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특별하고 거창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단조롭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특별하고 극적인 이벤트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일상 속의 작고 반복되는 순간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껴지는 온기,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마시는 상쾌한 공기, 혹은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얻는 지적인 만족감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가 던져져도 커다란 파문이 일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작은 외부 자극에도 쉽게 동요하고 흔들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내면의 평온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현재에 충실하는 태도가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 어떤 즐거움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마음 또한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격언처럼 육체적인 건강은 정신적인 평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필수적인 투자라고 쇼펜하우어는 역설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진정한 자아와 내면의 깊이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그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독을 뛰어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기를 강요하고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끊임없는 외부와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잊고 있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내려 혼자만의 어둠 속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싹을 틔우듯이 인간 또한 고독 속에서 내면의 본질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역설했습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필연적인 고통과 번뇌를 경계하며 타인과의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궁극적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절반은 타인의 행복에서 온다는 그의 통찰력 있는 말처럼 타인에 대한 질투심,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태도 등을 인간관계의 어둡고 파괴적인 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삶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통해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애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 집중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소모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위한 성장과 행복 추구에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손절의 중요성을 매우 현실적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손절은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는 지혜로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신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복수하기보다는 그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기에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관계에 미련을 갖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우리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관계에 낭비하지 않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마치 썩은 가지를 단호하게 잘라내어 나무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살리듯이 우리도 삶의 정원에서 해로운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관계 정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물질주의를 넘어선 미니멀리즘적 행복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끊임없이 늘리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미니멀리즘적 삶의 방식과 그의 철학은 일맥상통합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현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무한한 욕망과 외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화려한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외부의 시끄러운 잡음을 줄이고 고요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적 접근 방식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적게 소유하고 적게 관계 맺으며
깊이 생각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인 관점은 때때로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철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의 통찰력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고독은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세상을 등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성장 동기를 주는 건강한 사람들과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되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는 보살피고 해로운 잡초는 과감하게 뽑아내듯이 우리도 삶의 정원에서 긍정적인 관계는 소중히 가꾸고 부정적인 관계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지혜로운 선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더욱 풍요롭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단조롭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외부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꾸준히 추구하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행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침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며 이 소중하고 한정된 시간을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낭비하기보다는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를 통해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으며 충만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품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고 더욱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겸허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기대를 과감히 버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시 외부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고독의 시간을 갖고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에만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쏟으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작지만 확실한 기쁨들을 찾아보십시오. 이처럼 작고 의미 있는 변화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과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